네,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데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또 생중계도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고요.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정치를 계속 전공하시고 공부하시는 두 분 입장에서 어제의 선고를 보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이제 굉장히 불행한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하급심에 생중계가 됐고요. 그리고 중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징역 24년 그리고 벌금 180억 원인데 지금 이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사법처벌을 받은. 네. 근데 어떤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그리고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 수감이 돼서 계속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탄핵 파면과 관련해서 진영 대결 양상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법정에서 분명히 종지부를 찍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한 그 결정을 사실상 형사법정에서 추인을 했다. 그래서 그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네.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이 부과한 책무를 방기를 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줬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을 했다. 이런 부분을 책임을 물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고요. 현재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재임 기간에 또 재임 전에 여러 가지 이 비리와 관련해서 구속 수감이 돼서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바른 권력, 바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시대의 소명이 됐다. 예. 그래서 온 국민이 또 국회 그리고 언론도 이런 불행한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 교수님은 어제 선거 결과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불행의 양상은 다르지만 이런 헌정사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네. 물론 지난번 탄핵으로 인해서 파면이 돼서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4년과 벌금 180억을 받았는데 18개 혐의 중에서 16개가 유죄로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정치학의 고전적인 말 중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개인적 비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 권력에 의해서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오는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 이런 걸로 인해서 대통령의 불행이 어떤 촉발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것을 또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역대 대통령을 보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4.19로 인해서 사실은 대통령 중도에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 갔고 박정희 대통령도 18년 5개월 동안 집권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김재규라는 경호실장한테 피살되는 그런 헌정사의 불행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도 전두환 노태우 씨 물론 구속이 됐었고 그리고 YST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금 줄줄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본인이 감옥에 안 가도 그 자식이라든가 측근들이 감옥에 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이런 잘못한 것은 법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그것은 달게 받아야 되고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지위의 고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나. 네. 이런 것들이 어제 그런 재판을 보고 제가 느끼는 소회입니다. 네, 예. 이런 부패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청와대는 이제 오늘을 잊지 않겠다라는 논평을 내놨고 민주당은 사필 귀정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한국당은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면서 반발을 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외치는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선거가 어떻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중형이 내려진 결과가 네. 지방선거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사실은 정치권에 이미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됨으로 인해서 보수 정당이 사실상 괴멸되고 네. 지금 둘로 쪼개진 상태에서 여전히
지리멸렬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로 고공 지지율 70%를 상회하는 그리고 민주당은 50%를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지금 비리로 구속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보수에는 상당히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띄우고 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항소심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것 같고 또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 수감됐지만 정치 보복이다. 라는 논리로 앞으로 재판을 보이콧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이 된다면은 앞으로 과연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수 정당의 불리한 요인으로 남을 것이니 제가 볼 때는 예. 현재 기울어진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예, 장 교수님이 각 당의 반응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새누리당에서 한국당으로 바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슈화와 이슈화를 차단하냐 아니면 이슈화를 시키냐 이것에 대해서 유리한 측은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이슈화를 해야만이 이번 지방선거 때 민심을 완벽하게 민주당으로 돌려서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던 그리고 대통령 1년 임기에 대통령 지지율 후광 효과를 민주당이 독특히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0%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정도를 지금 상회한다는 것은 지방선거에도 그 정도로 여파가 상당히 여당한테 유리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여기서 1심 판결, 검찰에서 구형하는 거랑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거랑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것은 상당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 실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이 한번 심판을 했다고 느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이슈가 전국적인 프레임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토호라든가 지역의 유지라든가 그리고 지역 세력을 기반한 여러 세력들이 경쟁하는 다양한 어떤 계층별로 경쟁의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처럼 어느 특정 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어진 운동장은 역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로 말미암아서 한국당한테는 상당히 불리하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제지만 네.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끝나고 나서라도 어떤 문제가 돼서 부메랑이 올지도 모른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차단 전략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슈화와 이슈화 차단 전략 이 두 것이 지금 맞붙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호처에서 하지 말고 이제 기간 15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경찰로 넘겨라. 왜 안 넘기냐. 그걸 안 넘기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는 지금 경찰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형평성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경호처에서 계속 맡아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을 저는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씁쓸한 생각을 좀 예. 갖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아는 현실이지만은 우리 사회가 너무 보수와 진보로 진영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볼 때 이제 보수와 진보가 필요할 때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에 대한 예우 문제를 두고 지금 서로 여야가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열 대결 양상을 넘어서 진영 전쟁으로까지 가고 있다. 그러게요.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이제 크게는 세 가지 문제가 포인트 것 같아요.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우할 것인가 이 예우 문제. 예. 그리고 또 형평성의 문제.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적법한가 이 세 가지가 문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 문제는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최대한 극진히 애용하는 게 좋다. 네.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왜냐하면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가 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네. 보수와 진보가 자꾸 진영의 대결로 가다 보니까 예우가 좀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도 좀 예우를 하고 예. 더불어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도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왜 손명순 여사는 경찰서 경호를 하고 네. 지금 이효호 여사만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느냐라는 네.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청와대는 시기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제 손명순 여사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당시 법에 따라서 이미 오래전에 경찰로 이관을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손명순 여사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나 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적법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경호처장에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처장이 현재 경호법에 따르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면은 지금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아라라고 네. 했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따라 제가 볼 때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은 네. 이런 논란은 종지부가 찍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쨌든 문제들에 대한 본질을 넘어서서 너무 진영 논리로만 가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호 여사 측에서는 혜택을 받아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왜 국회에서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것이 굳이 왜 대통령이 나서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은 민주당한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협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예. 문제고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2003년 2월 24일 날 종료가 돼서 애초에 대통령 부부의 경우는 애초에 7년이었는데 네. 그것이 두 차례 연기돼서 이번에 이제 마무리돼서 다시 또 이제 연장을 하는 5년 연장을 하는 법을 지금 법사위에 넘겼는데 여기에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협치의 문제고 저는 전직 국가 원수 그리고 국가 원수의 어떤 배우자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잘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모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손명순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로 이관이 돼서 해서 한국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차별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법적인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은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본인들이 그때에는 이것을 수용을 한 상태고 예. 지금의 이호 여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연로하고 그리고 같이 생활했던 경호원들이랑 같이 가는 거 좋겠다. 이런 아마 의견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정파적인 소속이 아니고 국가의 큰 어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호혜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고 예. 이 합법적인 룰에서 이것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이 짧게 이제 참 부탁드릴게요. 좋으신데 예. 이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민주당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미 지난해 10월에 예. 이걸 개정안을 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계속 본회의에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법사위에서 이거를 본회의에 넘기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당이 계속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본회의에 예. 넘겨서 본회의에서 제가 볼 때는 찬반 표결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좀 아쉬운 것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호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96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당 같으면 이걸 빨리 통과시키고 네. 그다음에 손명순 여사도 좀 해달라라고 해서 두 분 다 예우를 해주면은 간단히 정리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 얘기를 좀 정리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려고 네, 이제 하는데 민주당의 짧게 좀-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왜 야당이 법사위원장에는 야당을 설득을 해서 미리 정치적인 타협을 못했나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법사위 통과하기 전이라도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이제 내리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고 김진태 의원도 자신 있다 했으니까 그 유권 해석을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개헌안 이 국민 투표법에 대해서 또 다시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서한을 전달을 한 상태거든요. 이 국민투표법이 뭐길래 이렇게 지금 여야가 이렇게 대치 중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투표법이 국내에 거소 신고가 안 된 예. 제외 국민들은 현재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국민투표가 돼 있거든요. 예. 네. 국민투표법이. 그런데 이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투표가, 국민투표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개정을 해야지 네. 되는데 이걸 개정을 안 하면은 국민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예.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건 시대적 사명이다. 그리고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는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게 또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발의까지 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이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국회에 빨리 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나섰기 때문에 좀 더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래서 여당은 이제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에도 야당을 설득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극적인 국회 합의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법과 제도는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통과를 해야만이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 네.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뭐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이제 차원인데 법률의 위헌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 국회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고 다음 2년 뒤에 있을 총선, 그다음에 대선 여기까지 지금 내다보고 여러 가지 이합집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위헌 상태를 국회의 어떤 본질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으면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바로 화답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국민민투표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개헌안이 국회 통과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전향적으로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이 계류돼서 이제 한국당이 통과를 안 시키고 예.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당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키를 주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인데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일단은 법률의 위헌 상태를 그냥 방기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뭐 결국은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헌 상태는 일단 해결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개헌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년 3개월째 지금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남지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경남지사에 문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김경수 의원을 단일 후보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두 번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태호 전 지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두 진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대체로 재미가 없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렇죠? 네. 지금 상당히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이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불꽃 튀는 대결처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경남지사 네. 선거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을 민주당이 카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 한석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경남지사 선거제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네. 걸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자신이 여기서 전 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텃밭이라는 곳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데 지금 김태호 전 경남지사 카드를 뽑아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기본적으로 천적입니다. 예. 아주 숙적 라이벌인데요. 2012년 경남지사 선거 때 네. 두 분이 맞붙었는데 6년 전에 붙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때 4%포인트 차로 박빙의 차로 당시에는 김경수 후보가 졌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김태호 의원
김태호 전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선거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총선에는 불출마를 했어요. 예. 왜 불출마를 했느냐? 바로 김경수 후보가 나오면은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출마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지금 전가에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맞붙기 때문에 이곳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 굉장히 이제 초관심사고요. 네. 동시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인 게 지금 낙동강 벨트. 예. 이게 이번 선거의 하이라이트인데 경남지사 선거전하고는 부산 시장 선거전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경남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 네.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한국당 후보가 이번에 경남지사 선거전에서 이기면은 부산시장 선거전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여야 모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한판에 큰 싸움이 지금 걸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윤곽을 드러내면서 안철수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 네. 박원순 현 시장을 겨냥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양강구도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현 박원순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박원순 시장이 실정이라든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지금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선거 전략을 지금 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야권 연대라든가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막판에 이것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이벤트가 정치적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네. 그 전에 일단은 지금 한국당에서는 후보를 아직 발표하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제압해서 서울 시민들한테 박원순 현 시장의 적수는 바로 안철수다. 그리고 과거에 뭐 아름다운 양보를 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미리 포기하고 후보 지지 선언을 했든지 간에 하여튼 그때 당시에 안철수 위원장이 박원순 현 시장을 상당 부분 도와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서울 시민들한테 과거에 내가 미뤄졌으니까 이번에는 나한테 양보할 수 있도록 그때 찍었으면 이번에는 안철수를 찍어달라. 이런 고도의 어떤 선거 전략상의 예. 를 통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지금 한국당은 지금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유력 주자인 박원순 현 시장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현직 시장이 다시 출마하면 지난 뭐 7년 동안 현직 시장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저이라든가 난맥상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와는 뭐 아름다운 양보 시절과 다르게 두 당적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졌으니까 그 양보론이 과연 먹힐까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나 보죠. 김문수 전 지사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인가요? 지금 확정은 됐다고 그러는데 예. 확정이 또 안 됐다라는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된 것 같지만 아무튼 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김문수 전 지사가 나온다면 안철수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가 계속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야권 연대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야권 연대 카드를 꺼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야권 연대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은 묵시적인 연대, 즉 묵시적인 연대는 뭐겠습니까? 비공식적인 연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는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 예.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전은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제 박원순 현 시장이 여러모로 굉장히 우세한데 만약에 박원순 현 시장이 후보가 되고 그리고 안철수, 김문수 이렇게 세 사람 3파전으로 될 경우에는 현재 여론조사로만 가면은 무난히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당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수표를 안철수 그리고 김문수 두 사람이 나눠가지니까요. 쪼개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로 과연 서울시장 한국당 보수의 후보로 적격자냐 적임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퀘스천 마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김문수 지사가 후보로
나올 경우에 과연 완주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완주를 한다고 해도 김문수 후보가 돼가지고 만약에 10%포인트 미만의 극히 저조한 네. 그래서 보수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는 예. 서울시장 선거전은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전도 굉장히 지켜볼 대목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판세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